여기 어디에 자유만 얘기하는 외눈박이 보수가 어딨냐고. 있지도 않은 걸 얘기해. 그럼 제대로 된 보수는 공정, 정의, 평등, 복지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 여기에 어떤 야당, 어떤 자유한국당, 어떤 우리공화당도 공정, 정의, 평등, 복지에 대해 당내에서 자유롭게 말 못하게 하나? 왜 있지도 않은 얘기하지? 정확히 들어줄게요. 보수의 정의는 공정, 정의, 평등, 복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수는 핵심이 어딨냐면 우리나라 보수의 가장 취약한 점이 어딨냐면 철학의 부재입니다. 철학 있는 보수가 돼야 돼요. 무슨 개혁적 보수, 온건 보수, 중도 보수 다 노가리예요. 너가 인간 어떻게 보냐 이거야. 왜냐 쟤들은 인간 스토리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그게 맞든 틀리든 김일성 영생교 어떻게 가르치냐. 80만 년 전에 호모 이렉투스의 일파가 조선 땅에 진입했다. 조선 땅에서 이 호모 이렉투스는 특별한 종류의 현생인류, 특별한 종류의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했다. 이 특별한 종류의 현생인류가 바로 조선민족이다. 김일성 수령께서는 조선민족에게 민족됨을 가르쳐 주시고 조선민족에게 사회 정치적 생명을 부여하셨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가치 없는 생물학적 생명이며 망상일 뿐이다.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수령께서 부여하신 사회 정치적 생명밖에 없다. 이게 김일성 영생교의 인간관이에요. 마르크스주의요? 이런 인간관이에요. 인간은 계급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가는 욕망의 동물이다. 인간은 계급에 속한 류적 동물이다. 이제 계급투쟁을 종식할 최종 계급 프롤레타리아트가 등장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해방을 위한 계급투쟁에 복무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알파요 오메가다. 이런 무시무시한 인간관을 갖고 있다고요. 틀렸던 맞았던. 보수에는요, 영미보수에는요, 인간관이 명기되어 있질 않아요. 왜냐? 영미는 프로테스탄티즘의 나라입니다. 영국이요. 프로테스탄티즘의 교회 세 가지 형태가 다 있어요. 국왕이 주도하는 국교 프로테스탄티즘. 그게 영국의 성공회죠. 독일의 루터고 그것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교회 신도가 장로를 뽑고 목사를 모셔오는 회중주의. 그러니까 프레비스테리아니즘이라 그러죠. 회중주의. 그게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뿌리를 박았어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부터의 회중에 의한 교회 조직과 위로부터 교단에서 짜내려가는 교회 조직의 장단점을 결합해서 교회 혁신을 이룩한 감리교, 메소디스트. 이 셋 다 이게 프로테스탄티즘 교회의 세 가지 형태입니다. 이 형태 외에는 없어요. 프로테스탄티즘 교회가. 이 셋 다 영국서 꽃을 피웠다고요.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프로테스탄티즘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1820년대에 프랑스의 청년학자 토크윌이 미국에 가서 몇 년 둘러본 다음에 쓴 명적 미국의 민주주의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교회야말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기관이다. 즉 지역사회의 대소사가 교회에서 다 결정된다. 그렇게 썼습니다. 따라서 거기서는 인간관을 영미의 보수주의는 인간관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거는 성경의 언어에 있는 기독교 보수주의 인간관이에요. 복음주의 인간관이에요. 따로 인간관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설명하면 오히려 좀 생뚱맞은 짓이 돼. 왜냐면 그거 매번 느끼는데 그냥 살면서. 그런데 한국은 다르단 말이에요. 한국은 그 보수가 추구하는 그 인간관, 그 세계관을 세속의 언어로 말을 해줘야 돼요. 영미에선 세속의 언어로 그걸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보수가 추구하는 인간관, 세계관이 뭐냐? 저는 개인 존엄, 진실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한국서, 야, 보수는 개인 존엄, 진실 존중이야. 그 인간관, 세계관이. 그걸 한국서 증명해내야 돼요. 이 얘기는 한국에서 백모가 최초로 하는 겁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없어요. 그러나 이 얘기 자체가 족보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길게 보면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 그 다음에 현대 기독 사상의 아버지 키에르케가르, 그 다음에 현대 헬레니즘 사상의 아버지 니체, 그리고 현대 사회학에서 아주 거두 에밀 듀르켐, 뭐 이런 쪽으로 쫙 족보가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거를 한국적 실정에 맞춰서 제가 좀 더 다듬어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유승민은 무슨 말을 하냐. 계속 사돈낱말을 해요. 사돈낱말. 이게 뭐냐.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던 3년 전 보수가 몰락했고. 잠깐만. 탄핵 누가 시켰지? 유승민 본인이 탄핵 주요가 아니오. 사돈낱말한다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는 역사의 판단에 맡겨 서로 책임을 묻는 일은 중단하고 나라의 미래상을 논해야 한다. 지금 탄핵이 사기냐 아니냐를 두고 그 당사자가 수감돼 있는데 저런 말을 한다니까. 어디 박 대통령 지금 뭐 카리브해로 보내놨어요? 몰디브로 보내놨나? 어깨가 빠가가 나고 여기 지금 석회가 찰 정도로 목 뒤 디스크에 사람 거의 페인될 지경까지 병원에도 안 보낼 정도로 극악하게 그 사람을 긁었잖아. 그랬는데 그거 덮고 가자 이 소리 아니에요. 탄핵에 찬성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게 무슨 악어의 눈물입니까 지금? 국민 통합과 나라의 품격을 위해선 재판이 끝나면 당연히 사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씨 똑바로 들어도 박 대통령이 사면의 대상이야? 웃기지 말어. 자유혁명의 아이콘이야. 당신들 같은 자가 박 대통령한테 동정, 연민, 사면을 베풀 자격이 없어. 현 정권이 박 전 대통령 문제를 이용해 보수의 분열을 획책할 텐데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뭔 소리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만에 하나라도 박 대통령 나오면은 형집행정지나 이런 걸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협박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승민한테 다시 한번 가르쳐 줄게요. 당신 보수라고 스스로 말하는데 오케이, 보수주의 핵심 가치와 원칙, 다시 말해서 보수의 인간관이 뭐야? 아니 그까지 개혁보수, 중도보수, 무슨 따뜻한 보수 이런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신이 인간을 뭐라고 생각해? 유승민 이 개념 없을 겁니다. 이 개념이 있으면 저런 소리가 안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수의 기본 가치와 원칙은 즉 영미의 경우 프로테스탄티즘에 바탕을 했기 때문에 인간관을 얘기를 따로 안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뭐가 깔려있나 보자 이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는 개인 존엄이죠. 이건 서양에서는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온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신합의 개인 실존입니다. 여기서 자연법, 천부인권, 개인주의 사상이 나와요. 이런 관점에 이게 이미 14세기부터 영국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우리 각자의 영혼은 신 앞에 평등하다. 육체만 불평등할 뿐이다. 그리고 이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는 이런 얘기합니다. 피바다를 통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유토피아를 세운다는 것은 망상이다. 개인을 유토피아를 위한 재물, 유토피아를 위한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에드먼드 버크가 한 말 제가 번안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도 에드먼드 버크의 말을 제가 약간 번안한 거예요. 사회는 각자 시점을 달리해서 나고 살고 죽는 개체들로 이루어진 흐름이다. 변화가 없으면 썩고 지속이 없으면 피바다가 된다. 이게 이제 깔려 있는 게 개인이 존엄한 존재고 사회의 구성 단위가 개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이고요. 보수에는 그거 외에 또 하나 아주 기막힌 아주 살벌한 엔진이 박혀 있다고. 그 엔진이 헬레니즘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관점입니다. 진실이냐 아니냐에 나의 존재 전체를 건다. 인생에서 그 이상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거의 진실에서 승부내겠다는 얘기라고. 이게 생사를 걸고 이런 관점이죠. 때로 두 개의 진실이 충돌하며 개인이
그 충돌하는 두 개의 진실 틈바구니에 끼어 가루가 되는 일이 있다. 이것이 비극이다. 비극이야말로 인간 존재 조건을 드러내주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최상의 미덕은 진실 존중이다. 최악의 미덕은 진실 상관없어 우리 편이면 좋아 라는 우덜식 정의감이다. 이게 진실 존중이라고요. 이 두 개가 현대 문명을 만들어낸 보수의 핵심 멘탈, 핵심 인간관입니다. 서양에서는 저걸 크게 안 떠들어요. 왜냐?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바닥에 깔려 있었거든요. 우리는 저걸 저렇게 세속언어로 뽑아서 조명을 해줘야 돼요. 유승민 씨 똑바로 들어주세요. 보수주의는 정치공학이 아닙니다. 보수주의는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에 관한 엄숙한 서약이며 실천입니다. 당신 보수 모욕하지 말라고.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데 보수라는 두 글자 앞으로 함부로 쓰시지 말도록. 자, 이게 이제 19세기 후반이 되고 그러면서 니체와 케르케고르에 의해서, 물론 케르케고르는 19세기 전반 사람이지만 이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이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나와요. 즉 진실 존중을 통해서만 참된 개인에 이룰 수 있다. 또한 개인만이 진실될 수 있으며 때는 폭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케르케고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관점에 충실할 때 진실에 수렴된다. 나의 관점에 충실할 때 개인이 된다. 이건 니체 말이에요. 자유는 진실 존중과 개인 존엄을 향한 자유다. 몸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건 니체 말이에요. 이런 게 보수의 핵심 멘탈이라고요. 이게 핵심 철학이라고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면, 혹은 대한민국의 사명은 뭐냐면, 영미, 보수주의를 발전시킨 데는 영미인데, 영미는 이게 프로테스탄티즘 문화 속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세속 언어로 떠든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 보수의 인간관, 보수의 철학을 세속 언어로 떠들어야 됩니다. 이걸 정립해서. 이거 같이 해가시자고요. 그래서 유승민 씨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보수를 알간. 자, 보세요.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에요, 단지? 아니죠. 탄핵으로 무너진 것은 진실이며 개인 존엄이고, 탄핵된 대상은 대한민국이며 자유시민이라고요. 시청자 한 분 한 분, 그리고 저 같은 사람 한 명 한 명이 탄핵된 거예요. 그 탄핵의 주역, 바로 유승민 아니냐 이거죠. 주역 중 한 명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 대통령은 사면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혁명의 아이콘입니다. 왜냐? 통진당 해산, 사드 배치, 개성공단 철수, 전교조 법외 노조와 민노총 탈퇴 자유화. 이거 다 박 대통령이 했어요. 그때 미국에서는 박 대통령이랑 손발을 맞출 수 없는 이상한 성격의 오바마, 힐러리 페어가 판을 쥐고 흔들 때였는데 박 대통령이 먼저 치고 나간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거 자유혁명의 아이콘이라 그래야지. 아시아 자유혁명의 아이콘이라고 해야지. 별 수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유승민 씨한테 다시 말할게요. 당신 따위의 동정, 연민, 사면 이런 것에 대상이 될 뿐이 아니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괜히 또 한 번 남의 등짝에 칼 찔러서 인격살인 인민재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쭈그러져 앉아서 그냥 이 샷다 마우스 하고 가만 계셔.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인이 세 번째 사명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유승민 같은 자가 주요한 정치인인 것처럼 날뛰고 그런 자를 조선일보가 스포트라이트를 쳐주고 이런 상황이니까 대한민국 정치 개판이 났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뭐 선거에서 웬만한 사람 당선시키면 해결될 문제냐? 안 돼요. 왜냐? 대한민국이 사람을 30년 동안 안 길렀는데. 다행히 여기 간첩, 종북, 친북, 색깔 진한 사람들 빼고는 선거구 주민 한 200명이, 100명이, 50명이 딱 가서 국회의원 손 딱 잡고 당신 우리 뭐 광역의원 무슨 뭐 구의원 뭐 기초장 뭐 이런 거 선거에서 떡고물 먹자는 소리 아니야. 당신 우리가 얘기하는 노선과 가치를 위해서 뛰어줘.
그럼 우리가 100% 당신 민다. 근데 안 뛰어? 그럼 당신은 국물도 없어. 정치 생명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앞가림하는 당당한 선거구 주민 50명에서 200명이 되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 이상은 쥐고 흔듭니다. 바로 그런 조직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 이 영미에서는 이게 교회가 했었던 거예요. 프로테스탄티즘 교회가. 근데 대한민국은요. 프로테스탄티즘 교회가 이 정도 뿌리가 깊지를 못해요. 아무리 큰 교회라 그래도 지역 정치를 못 흔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전국적인 기독교 조직으로 흔들어 보지.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케이. 뭐 기독교 무슨 정당 만드시고 하세요. 근데 그거는 어느 수준 이상을 딱 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반대하는 거 뭐 이런 거 넘고 진짜 현실 정치 권력으로 딱 그런 조직이 진입하려 그러면요. 반발이 굉장히 세집니다. 옛날에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순간적으로 엮여가지고 대통령은 당선시킬 수 있어요. 이명박 때처럼 우리 장로 대통령 한번 만들자. 당선시켜놨더니 무슨 일이 났어요. 사방에서 개독 기독교 공격하는 소리 들렸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이 한순간에서 당선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당선시켜 놓고 혹은 뭐 당선시키지 않았더라도 당선된 자를 딱 제압을 해서 견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하려면 그냥 우리 기독교 쪽에서 미는 국회의원 하나 만들어 보지. 이 정도의 순간적인 으쌰으쌰 해갖고는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속 기반 보수주의 자유시민 네트워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영미에서 없었던 일이란 말이죠. 세계 최초의 일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인이 부닥쳐 있는 사명입니다. 세 번째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뭐냐. 세계 최초로 정말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한 자들이 단결해서 스탈린과 모택동의 공산 군사 팽창을 저지했습니다. 그게 세계 최초입니다. 6.25 격퇴죠. 두 번째, 세계 최초로 세계시장 수출경제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증명해냈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끈 경제발전이죠. 이게 세계 최초였었어요. 이 두 번째 가지고 영감을 줘서 중국 개방, 그 다음에 베트남 개방, 동구권 몰락, 그 다음에 소련 몰락, 이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선배 세대는 이 두 개의 인류사적, 문명사적 사명을 다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명입니다. 이건 뭐냐. 세속 기반 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 시민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 정도 벤처는 해야죠. 사람으로 목숨을 타고 나서. 자, 그래서 다시 한마디로 이걸 하려면 이제 선거구별로 이렇게 열심히 움직여실 분들이 뭐 작게는 한 5명, 많으면 한 10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연대기구로 자유시민본부라는 걸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역 활동가를 모집을 하니까 010-3330-1142 33coco@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문자로 먼저 주세요. 저희가 시간 잡아서 정중하게 연락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 되는 날입니다. 토요일 날 오후 1시 대한문 서울시청 앞에서 독립적 자유시민들에 의한 태극기 집회가 열립니다. 국본 집회죠. 여기서는 또한 11월 9일 날에는 아시아 태평양 시민동맹 출범이 있고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아시아 전체 자유 인권운동하는 미우라 고타로 같은 분도 오시고 또 일본에서 신강 위구르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에 거기서 신강 위구르 자유화 운동하고 있는 중국 난민도 오시고 또 홍콩에서도 오시고 또 타이완에서도 오시고 이런 핵심 운동가들이 줄줄이 올 겁니다. 이번 집회의 캐치프레이즈는 공수처는 게슈타포,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자유혁명을 위한 국민저항입니다. 네, 그러면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뵙고요. 그때 이제 우리 세뇌탈출 이선본, 그 다음에 자유시민본부 분들은 덕수궁 담벼락 쪽에 저희 부스가 차려지니까 부스에 오셔서 정다운 동지들과 함께 하시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